네, 의정부시의원 김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 대장의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 가지 목적 박원순 시장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여러 건 이렇게 접수돼 있죠. 예. 몇 건 정도 이렇게 접수돼 있나요? 총 6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종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었죠. 예. 네, 거기에 따르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감이랄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수사권 계획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되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지배 복종 관계가 대등 협력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핵사 사법 체계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첫걸음,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그 대전제가 실현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권을 전적으로 갖게 됐으니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제부터는 경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경찰 개혁의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 수사 개혁 그리고 정보경찰 개혁 그리고 아까 국가수사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준비 여기에 대한 과제에 따르는 것은 이렇게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님 경찰개혁의 핵심 사항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민주인권경찰구현에 대해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를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과 함께 주민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 안정된治安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좋아지는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요구 맞춤형 치안 활동과 그리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향상의 평가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데 주민들의 실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내 기본권이 지켜지고 내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경찰은 구성 단위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또 주민 인권 및 권익도 충분히 잘 보장될 수 있는 경찰 체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저희 의정부 지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과잉 대응 그리고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시간상 전반적으로 그 사건의 조사나 법 집행이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은 다소 더 세심한 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학원버스를 운전한 78세 노인입니다. 그분이 개인 자기 승용 차량을 가지고 도로에 세워놨는데 번호판임을 가림했다고 그래서 경찰 지구대 소속 경찰 2사람이 와서 78세 노인을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는 왜 수갑을 채웠냐는 게 경찰청 답변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그 수갑을 채워서 갔다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 신분 확인에 불응을 하고 또 시동이 걸린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현장 직원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원 차량 속에 그 신분증이 있어서 그 이렇게 가지러 가는데 거기에 몸을 숙이는데 수갑을 갑자기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은 현재 그 당시 그 차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그 78세 노인이 학원 차량을 몰고 그 자리에 본인 스스로 온 곳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그 지구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찰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정한 현장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그런데 그 78세 노인분이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제 지구대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119를 바로 부르지 않고 그 경찰서에 캠코더로 이렇게 그 촬영을 했다라고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장 직원은 나중에 증거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후 시간대 더 깊이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부 사건을 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건 의정부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걸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오후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전 질의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제가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 좀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 어떤 제목으로 수갑을 채웠나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어떤 조항입니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그런 네. 어떤 행위입니다. 지금 그 행위가 과잉 대응이라고 아까 이제 그 좀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인권 침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비례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공권력을 집행한 절차라든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 아니고 그 정도가 좀 과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경찰 아니 그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문감사실에서 이미 그 경찰관에 대해서 그 경고와 그 또한 경찰의 직무 교육을 이렇게 시키도록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자치경찰대 돌아오면서 그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의정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거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이제 그 경찰들이 현장에서 그 우리 청장님 아까 보시니까 제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지금 경찰권을 제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준비된 경찰 그리고 교육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정책이 마련했다.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인권 치안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찰의 모든 정책 또 법 집행에서 인권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이 이야기는 이로 끝나고 한 가지만 그 지금 이 관련돼서 그 바디캠 그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그 국회는 처음에 없다고 보고를 하고 인권위에만 그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캠 자료 요구해놓은 걸 좀 신속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른 걸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경찰 1인당 그 전국의 인구를 담당하는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평균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예,
27,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전국 평균 한 415명 정도 되는데 혹시 경기도 1인당 그 치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한 400대 후반 또는 500명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 지역은 남부가 554명, 북부가 548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33%, 32%가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부 경찰서 같은 경우는 43%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겠죠? 예. 그런데 왜 이런 그 격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경기 지역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신도시 등 그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 치안 소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네. 관서 신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력 정원이 제때제때 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은 네, 그 있습니다. 계획이 좀 미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신속하게 인력 정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서울의 인구가 1,334만이고 그 경기도 인구가 1,334만이고 서울의 인구가 972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그 인구 수보다 서울에 있는 그 북부가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북부청이 그 북부청장님이 그 직급이 뭡니까? 치안감입니다. 치안감이죠. 그 치안 정감이 지금 6명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이죠. 그 예. 그리고 경찰청 차장 그리고 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주로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 수요는 경기 북부 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정감으로 이렇게 북부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행안부와 좀 협의해 주십시오. 네. 예. 예,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그 다른 건 아니고 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독립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독립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예. 그 고통은 더 잘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 그 이제 경찰의 수사권과 이제 소방청의 조사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조정이 이제 저는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 관련 수사는 단순히 화재의 원인만 규명하는 차원의 수사가 아니고 책임자, 형사적인 책임자 여부를 가리는 그런 어떤 과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경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방화나 이제 실화 같은 범죄에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경찰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소방 간수에서 화재 예방 및 화재 진압 차원에서 조사와 수사관을 먼저 독립적으로 행사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 부정적이신 건가요? 화재 수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국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의 일반적인 어떤 현황 추세라고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그 경찰 인력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해능 범위 내에서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방화 사건은 화재 사건 수에 비해서 비율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경찰청 통계로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1,600건 정도, 1,700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근데 그 소방의 화재 건수가 2018년에는 한 42,3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는 4만 건 이렇게 넘습니다. 근데 이럴 때 거의 그 이 화재 사건 때 그 경찰도 같이 출동을 하시죠? 예. 대부분 다 출동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화재 진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동행 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화인 조사 등을 위해서 관련 수사관들이 현장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안의 수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도 나가서 뭐 도움은 되겠지만 단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경찰의 수사권과 소방청의 조사권이 좀 이렇게 나눠져서 업무 분장을 저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포리스 라인을 쳐놓고 있으면 뭐 어찌 수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막 걸리거든요. 이런 그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